자, 합시다. 자, 수학상에서 선행 많이 나간 애들도 정말 어려워하는 단원 중에 하나가 이 단원이에요. 자, 근데 애들이 왜 어려워할까에 대한 이유는 명확해. 개념이 안 잡혀 있어서 너무 어려워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당연히 처음 배우는 거니까 오늘 하는 거 집중해서 잘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집에 가서 개념 영상 솔직하게 말해서 3번 이상은 봐. 원래 3번 봐요. 한 번은 정상적인 속도로 보시고 2번, 3번은 배속 올리는 거 있잖아. 올려서라도 좀 봐. 알겠죠? 눈에 익어야 될 때 개념을. 계산하는 건 아니잖아. 니네 계산하는 게 여기 개념에서 내가 무슨 뭐 예제를 통해서 계산을 해드리긴 하지만 개념적인 부분이 완벽하게 정말 토시 하나라도 안 틀리고 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 좀 재미없는 얘기긴 한데 어쩔 수가 없어. 그게 안 돼 있으면 못해. 고등수학. 중학교 수학이야 공식만 알면 풀잖아. 고등수학은 아까 말했잖아. 직선의 방정식, 그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전국의 애들 다 한다 했지. 근데도 직선의 방정식 왜 어려워해? 제일 기본적인 거. 항등식의 개념도 모르니까 못 푸는 거야. 모르는 애들 진짜 많다. 왜 K 문자 써서 했어? 애들 몰라. 대답 못해. 알겠어요? 그리고 일부 선생님들은 그것조차 설명 안 하고 그냥 외우라 그래. 귀찮거든. 선생님이 개념 시간에 개념 설명에 대한 시간 투자를 좀 뒤로 갈수록 많이 하고 있어. 사실은 우리 직선의 방정식 저번에 내가 얘기했잖아. 플레이 타임이 3시간 반이 넘어간다니까. 원방은 한 6시간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그 정도로 하는 이유가 있어. 내가 설명하는 게 옳다 그르다는 그거는 몰라요 사실. 근데 선생님의 철학은 개념만큼은 완벽하게 돼 있지 않으면 유형 문제 많이 풀어봤자 뭔 도움이 돼. 나중 가면 또 못하는. 알겠지? 유형은 못해도 돼 지금 솔직히 말해서. 선생님 스타일은 사실 라센도 A단계만 하고 내가 풀어주는 거 예제만 하고 그냥 넘어가고 싶어. 사실은 유형 푸는 의미가 사실 크게 없어. 아직은 2바퀴째 돌았을 때부터 유형 푸는 게 난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난 학원에 규칙이 있으니까 주계제, 부계제가 엄연히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수학 하 할 때는 그렇게 안 할 거야. 그때 내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좀 됐어. 저번에 얘기하지 않았니? 라센 안 한다? 수학하는 그냥 프린트로 몇 개 하긴 할 건데 주교재 바이블만 풀 거야. 진도 속도를 좀 빨리 빼서 단순히 속도를 빨리 빼기 위함은 아니야. 어쨌든 좀 속도를 내서 2월 말까지 수학화를 대부분 끝낼 거야. 목표. 그러기 위한 내가 불시에 보충도 한다 그랬죠? 네, 땡겨먹는데 네. 다수이 망하는 문제예요. 뭐라고? 다수이 망하면? 난 다. 나 망하면이라고 들었어. 방학 언제 하냐고? 네. 겨울방학은 없어. 네? 여름방학만 있지. 겨울 휴가가 있는 거 봤니? 회사원들 겨울 휴가는 없어요. 여름 휴가만 있지. 없어. 중간에 또 설 연휴도 있잖아. 있으면 나도 좋겠지. 근데 없어요. 니네는 해당 안 하지만 크리스마스도 쉬고 신정도 쉬고. 니네는 대신 영어학원 안 갈 거 아니야. 네. 그런 걸로 위안 삼으면 되지. 자, 그리고 미리 얘기하는 게 종엽이는 해돋이를 보러 간다고 들었는데 맞니? 31일날 안 오죠 그러면? 안 오겠지? 다른 사람 혹시 어디 가는 사람 없어? 계획 있는 사람? 혜진이? 사람 없어? 연탁이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뭐 확정되지 않았나 봐요. 혹시 빠질 일이 생기면 바로바로 얘기해줘야 돼. 알았죠? 자, 좀 해볼게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하는 데까지만 합시다. 자, 일단 원의 방정식이니까 주된 얘기는 당연히 원인데요. 니네 원이라는 걸 처음에 초등학교 때부터 뭐라고 배웠었냐면 원은 자 특정 점에서 자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 원은 휘어져 있지만 그 원주 쪽에 있는 애들은 실질적으로는 무수히 많은 점들이 모여있는 거였단 말이죠. 그거를 원입니다 라고 불렀는데 고딩이니까 얘를 조금만 멘트를 좀 바꿔보세요. 자, 직선의 방정식 다음에 원의 방정식을 하는 주된 이유가 있어요. 자, 특정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까지는 똑같은 멘트를 쓰고 싶은데 점들의 모임이라고 했다? 그럼 이걸 이렇게 해도 되지 않겠나? 어떤 기준이 되는 점이 있어. 똑같은 거리에 있는 애들을 모아놨대. 그러면 그 특정 거리에 있는 점 하나를 정해놨을 때 그 점을 예를 들어서 있는 P점이라고 해서 X, Y라고 한번 이름을 지어줘. 어떤 점에서 특정 같은 거리에 있는 점 중에 하나를 이렇게 미지수를 썼을 때 걔를
모아놨다는 얘기는 마치 얘의 흔적과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도 되겠네. 그러면 얘는 유식하게 표현하면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취라고 생각해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얘도 어떻게 보면은 자취의 방정식하고 비슷해. 너무 자취하니까 애들이 항상 어려워하는데 모든 자취가 어렵진 않아. 근데 내가 그냥 이거를 자취 개념으로도 생각할 수 있나? 라고 그냥 적어만 드린 거야. 자, 그러면 하나씩 해보자. 원이죠. 그리고 고등학교 도형은 내가 평면좌표 제일 처음 시간에 뭐라 그랬냐면 중학교 도형하고 고등학교의 도형의 차이는 중학교 도형은 도형 자체의 특징을 분석하는 단계였다면 고등학교 도형은 자 방금 말한 걸 유클리드 기하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몰라도 돼. 그 다음에 고등학교 도형을 해석기하라고 부르는데 해석기하는 모든 도형을 점, 선, 면, 원, 삼각형 등등등 모든 도형을 좌표 평면에다가 옮겨 그려서 식으로 따지겠다라는 게 그 해석기하였단 말이죠. 자 그러면 원을 좌표 평면에다가 그려. 자, 원 하나를 그냥 딱 그렸어요. 그러면 특정 점에서 같은 거리라고 했다는 얘기는 그 특정 점이 사실 원 입장에서는 중점 아니겠니? 원의 중심 아니겠니? 그럼 그 점의 좌표를 그냥 A, B라고 하고 오케이? 그 다음에 얘로부터 같은 거리라고 했는데 사실 떨어져 있는 거리가 원 입장에서는 뭐가 되냐면 반지름이죠. 그때 떨어져 있는 점 P를 X, Y라고 쓰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특징이 나왔네. A, B라는 점과 P점 사이에 뭐가? 거리가 아닌 거지. 이해됐어요? 그럼 이거 식 세워볼래?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D1 공식 아닙니까? 자, 그럼 이거를 식으로서 표현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다. 자, 그냥 쓰자. 한번 써줄게. 자, 방금 말한 거 그냥 한번 써줄게. 자, A, B에서 X, Y의 거리가 반지름 아닌 거지. 그럼 이거를 이제 식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자, 점과 점 사이의 거리 D1 공식에 의하면 그게 루트 자,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 이렇게 되면서 그게 반지름 r하고 같아요.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거지. 그게 D1 공식이지. 자, 공식은 이게 다인데요. 자, 생각하자. 수학자도 사람이다 보니까 루트가 필요해서 만든 거긴 한데 식에 루트가 있으면 아무래도 좀 귀찮아.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정리했냐면 양변을 제곱을 해요. 자, 제곱하면 식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이 r 제곱이에요. 이렇게 루트가 없는 표현을 훨씬 많이 씁니다. 자, 이거를 이제 뭐라고 부를 거냐면 원의 방정식이라고 부를 거야. 자,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시했으니까 당연히 중요한 건데 자, 이거를 어떻게 부를 거냐면요. 직선의 방정식도 여러분 y는 mx 플러스 n을 표준형이라고 불렀고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을 일반형이라고 불렀죠. 원도 마찬가지로 표준형 일반형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얘를 표준형이라고 불러요. 일반형까지 오늘 할 거야. 그래서 자, 그럼 이거를 이제 좀 해석을 해보자. 원은 제일 중요한 게 그림이 나타나는 게 다야. 뭐냐? 첫 번째 체크해야 되는 건 원의 중심의 좌표. 두 번째는 반지름이 중요해. 오케이? 자, 그럼 니네가 좌표 표면에다가 뭔가 원을 그리려면 반드시 두 가지만 체크하면 돼. 원의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의 크기가 얼마니? 두 가지만 체크해. 자, 그러면 원의 중심은 그림에 이미 표시가 돼 있죠? A, B인데 그거를 어떻게 찾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되게 편해. 잘 봐. 니네, 야, 이거랑 뉘앙스가 비슷해. 잘 보세요. 이건 쓰지 마라. 2차 함수도 표준형, 일반형 있었던 거 기억나서 그지? 곧 예비 중3이니까 이거 알아야지. 2차 함수 그리고 수학상 끝나가는 사람이니까 이건 당연히 알아야지. 2차 함수도 표준형, 일반형이 있었지. 그럼 표준형의 장점이 뭐였죠? 꼭지점의 좌표를 알기 편하다였죠? 왜요? A에 x-p의 제곱. 자, 문제 서서 풀라고 그래. 이게 표준형이었죠? 그럼 꼭지점의 좌표 어떻게 찾았어요? 괄호를 0 만드는 숫자와 꼬랑지 푸는 숫자가 꼭지점의 좌표였지. 이게 표준형의 장점이었다고. 자, 그러면 원에서의 표준형의 장점도 일단은 원의 중심을 알기 편한데 그게 되게 쉬워. 괄호가 두 개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그거를 각각 는 0 만드는 x값, y값이 원의 중심의 좌표가 무조건 돼요. 그럼 a하고 b가 각각 0 만드는 숫자지? 그래서 a, b가 원의 중심이에요. 쉽죠? 그 다음에 반지름은요? 중요한 게 원의 중심하고 반지름이라면 자, 잘 봐. 이거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있다. 논리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 내가 R이라고 쓰지 않았어. 그림에서는 R이라고 적혀 있어서 반지름이라고 보이지만 반지름을 요거 조심해요. 그냥 R이라고 쓰면 안 돼요. 알겠죠? 뭐라고 하냐면 절대값을 반드시 써야 돼. 이거 기계적으로 공부하면 안 된다. 앞에는 R이라고 써 있어. 그럼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설명해 줄게. 잘 봐.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답이 조금씩 달라지거든. 자, 이렇게 하면 얘기해 볼게. 자, 봐라. A, B에서 자, R만큼 자, 떨어져 있는 원의 방정식을 세워봐. 이러면 쉽지. 그냥 어떻게 돼요? 괄호함을 0 만드는 숫자가 각각 원의 중심의 x좌표, y좌표라고 했잖아. 그럼 a, b니까 x-a라는 애가 하나 있어야 될 것이고 물론 지워. 그 다음에 y-b라는 것도 하나 있어야 될 것이고 그래야 대입하면 빵 되잖아. 그렇게 해서 제곱. 그 다음에 써있는 게 r 제곱이죠. 그러면 반지름을 r이라고 했으니까 C는 그냥 r제곱이라고 쓰면 돼. 근데 서술 순서가 좀 다르단 말이야. 얘는 애초에 시작이 뭐예요? 반지름을 그냥 r이라고 정해줬죠. 그러면 이 문제는 반지름이 그냥 볼 것도 없이 뭐예요? r이야. 반지름이 절대값 r이 아니라 그냥 r이라고 하면 돼. 대부분의 문제가 이렇게 써있어. 문제에서 반지름은 r입니다 라고 보통은 써있어. 근데 이게 순서가 바뀌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조건이 아니라 그냥 문제의 식이 주어져 있어요. 선생님 위에 거랑 식이 똑같잖아요. 그럼 얘도 반지름 R 아니에요? 아니라고. 여기에 반지름 R이라는 레터가 아무것도 안 써있지. 그럼 답을 정확하게 어떻게 내야 되냐면 잘 봐라. R이라는 애를 제곱했을 때 왼쪽에 있는 뭔가가 만들어졌어. 그러면 R은 정확하게 왼쪽에 있는 존재의 제곱근이지. 이해됐냐? 그러면 이건 풀 때 어떻게 되냐면 R은 플러스 루트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이 약간의 심화야. 알았냐? 과 마이너스 루트 똑같은 식. 이렇게 답이 두 가지가 나온다고. 제곱근의 개념이기 때문에 계산을 한 거야. 자, 그럼 잘 들어라. 반지름은 음수가 되면 안 되죠. 위에 거는 부호가 뭐예요? 양수지. 아래 거는 부호가 음수지. 그러면 위에 거는 반지름의 역할을 해야 안 해? 양수니까 하지. 근데 아래 거는 반지름의 역할을 해야 안 해요? 못하지. 이해됐어? 자, 그럼 위에일 때는 반지름은 뭐라고 부르면 되냐면 얘 자체가 양수니까 그냥 R, 그냥 쓰면 돼. 근데 아래 거는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 돼야 안 돼? 마이너스거든 지금은. 그럼 반지름이라고 하면 안 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굳이 따지면 마이너스를 붙여서 R이라고 써야지. 이러면 양수거든. 자, 근데 계산해봤더니 답이 두 종류가 나오는데 하나는 반지름의 역할을 하고 하나는 반지름의 역할을 못하는 좀 근본적인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런 오류를 없애기 위해서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쓸 거냐면 절대값을 씌우면 이렇게 나온다 할지라도 절대값 씌우면 양수가 돼버리잖아. 그럼 반지름의 역할을 해야 돼요? 하죠. 그렇기 때문에 반지름은 원래는 절대값을 반드시 씌워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심화에서 좀 많이 나오고 보통 어뢰 방정식 문제는 그냥 식에 반지름을 구하기 좀 편리하게 나와 있어. 그리고 대부분 숫자로 나와 있어. 근데 어려운 문제 풀다 보면은 반지름 부분에 들어가는 이 부분이 숫자가 아니라 문자로 나타날 때가 있다. 어려운 문제 풀 때. 그때 기계적으로 그냥 R 써 있으니까 반지름 R 쓰면은 난리가 나는 거야. 알겠죠? 아직은 좀 뜨뜻미지근하게 들릴 수 있는데 문자였을 때 문제가 된다. 숫자일 때는 그냥 눈에 보여. 굳이 이거 몰라도 돼, 사실. 알겠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 풀 때
반지름 이게 문자일 때 특히 주의하셔야 돼요. 아무래도 숫자보다 문자가 어려우니까. 자, 알겠죠? 자, 이렇게만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4번. 자, 원의 중심이 A, B일 때를 지금 떠들고 있는데요. 자, 원의 중심이 원점일 때도 있어. 그리고 반지름이 R이래. 자, 이렇게 애초에 전제 조건에 반지름이 R이라고 정해졌으면 이런 표현 따위는 필요 없는 거야, 사실. 자, 됐어요? 그럼 그때 식은 어떻게 쓰면 되냐면 X 잘 들어라. 원의 중심이 원점이라는 얘기는 A랑 B가 빵이라는 얘기지. 그럼 A, B 0 집어넣으면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만 남죠? 따라서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R제곱이라고 쓰면 돼. 거꾸로도 해석할 수 있어야겠네. 이런 식이 있으면 원의 중심은 무조건 뭐가 돼? 원점. 알겠어요? 자, 이유는 간단합니다. 괄호를 0 만드는 숫자가 X좌표, Y좌표라고 그랬죠? 원의 중심에 0 대입하면 0 되고 0 대입하면 0 되잖아. 그럼 당연히 0,0이 원의 중심이거든. 알겠지? 다른 식이 아닌 거다 결국. 그러니까. 자, 확인했죠? 자, 그럼 간단한 거 몇 개만 연습해볼까? 자, 책에 있는 겁니다. 1,-2. 여기도 예제 다 바이블 문제다. 알았냐? 얘네 숙제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반지름이 3이래. 원의 방정식 세워보세요. 라고 해서 쉽죠? 어떻게 돼요? 자, 괄호안을 0 만드는 숫자가 첫 번째 1이래. 그 말은 x-1이 있어야겠지. 괄호안을 0 만드는 숫자가 -2라는 얘기는 y 플러스 2가 있어야 되겠지. 그리고 반지름이 3이니까 여기에다가 이쁘게 3의 제곱이라고 써주면 돼요. 물론 보통은 그냥 뭐라고 많이 써. 알았지? 전개된 식으로. 자, 뭐 여기 써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간단하죠, 이거? 근데 저거 안 풀어도 돼요? 뭐야? 저 2차 이거를? 정식인데 이거? 전개를 안 하냐고? 그게 아니라 그냥 그래서 결국엔 답 같은 거 안 보도 돼요? 답? 그냥 저렇게 식만 쓰면 끝나는 식 세우라고는 이게 끝이야. 아, 표준형으로 식 세우면 2차 함수 식 세웠을 때는 똑같은 거야. 뭐 2의 x-1의 제곱 더하기 이렇게 쓰고 그냥 끝나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야. 물론 문제에서 요구하면 전개했어야 되지. 이것도 사실은. 얘도 전개해야 돼. 필요하면. 저런 거 구하는 문제 아니에요? 식 계산하는 식 구하기 문제? 네. 있어요. 원도 있어요. 근데 2차 함수처럼 다양하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해보자. 자, 이것도 책에 있는 예제인데요. 자, 이해하고 외웁시다. 항상 원하는 건. 자, 두 점이 있는데 요거 먼저 하자. 미안해. 순서랑 미안합니다. 자, 요거 먼저 합시다. 원의 중심이 3,4고 자, 그리고 지나는 점이 요거를 지나요. 자, 원의 방정식 한번 세워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조금씩 많이들 올리는 거. 자, 별로 안 어렵다. 어떻게 되냐면 원의 중심이 3,4면 이게 마치 석현아 네가 얘기한 식 세우기 개념이야. 원의 중심을 알면은 요 모양의 식을 세울 수 있단 말이지. 이렇게 되죠. 괄호안을 0 만드는 숫자가 3. 괄호안을 0 만드는 숫자가 4. 이렇게 그냥 바로 팍 세우면 돼. 그리고 반지름은 현재 안 나와 있죠. 모르니까 R 제곱이라고 식의 형태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1,2를 지나요라고 했으니까 항상 지나는 점은 대입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넣는 거예요. 자, 어렵지 않죠? -1 집어넣어. -4의 제곱이니까 16이고 1 집어넣으면 -3의 제곱이니까 9지. 그게 R 제곱이. 자, 숫자로 나오면 얘가 필요 없다고 내가 말씀드린 게 이런 것 때문이야. 반지름을 구하고 싶다? R 제곱이 25니까 R은 무조건 뭐예요? 5죠? 그래서 R은 5야. 숫자로 나오면 저거 필요 없어. 알겠냐? 근데 문자로 나오고 보면서 심화의 문제에서 좀 조심해야 합니다. 자, 그럼 여기다 5 집어넣으면 그냥 답이 되겠죠? 자, 할 수 있겠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일반형도 못하게 생겼는데. 자, 예제 하나 더 해주세요.
자, 이거 책에 있는 겁니다. 자, 아까 쓰려고 했던 게 이거였어요. 두 점 A랑 B가 있는데 자, 요게 원에서 지름의 양 끝점이래. 아주 좋은 내신 문제 중에 하나예요. 요걸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한번 세워보세요. 자, 근데 그림 한 번만 그려보면 정말 쉽습니다. 자, 기준 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름이라는 얘기는 반지름을 그냥 구할 수 있거든. 자, 그러면 원이 있고 이렇게 지름이 있었을 때 원의 중심이 여기쯤 있겠죠? 그때 양 끝점이 1,4하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자, 대충 그린 거야. 개념만 알면 돼. 자, 그럼 첫 번째, 원의 중심 무조건 지름의 중점이 되겠지. 그렇죠. 자, 그럼 중점 계산하는 건 우리 평면좌표에서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x좌표, y좌표 토에서 반으로 나누어라. 마이너스 1,2,1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반지름은 어떻게 계산하냐? 반지름은 지름을 반으로 나눈 거니까 자, A점, B점이라고 돼 있지. 그럼 반지름 R은 자, 선분 AB의 길이를 계산해서 나누기 2 하면 되죠. 자, 그럼 선분 AB의 길이는 어떻게 계산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니까 D1을 써. 그럼 2분의 1 곱하기 자, D1 루트 x-x1의 제곱 하면 더하기 36. 6의 제곱이니? 그 다음에 둘 다 6의 제곱이네? 그래서 3루트 2나.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3루트 2죠? 그치? 자, 이가 반지름이라고. 자, 그럼 식은 어떻게 세워? 원의 중심의 좌표 알고 반지름 하니까 식은 자, x 플러스 2분을 그 다음에 y-1의 제곱이 자, 3루트 2를 제곱한 게 제 연의 방정식의 표준형입니다. 자, 됐나요?